예, 그러면은 이후에 그 먹거리 위원회는 어떤 그 활동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과제가 뭔지, 예, 말씀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원회는 어차피 이제 정식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구성이 되겠죠. 다만 이제 현재 약간 45명 정도의 위원들이 지금껏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매번 보면은 공식 회의나 공식 이제 회동에서 이렇게 보면 50% 이하의 그 참석률이에요. 늘 50%를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20명 많이 나와야 뭐 20여 명 이렇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이제 푸드 플랜에 대한 이제 이해와 관심이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담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 푸드 플랜의 이제 회의가 시장이 주재를 한다. 이러면 많이 나와요. 이러면 막 한 3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또 한편으로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아직도 행정에 기대어 보려는 어떤 그런 의중들이 아직도 이제 깔려 있구나.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그 먹거리위원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이제 모여서 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친동연에서 가급적 많이 이제 포섭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천의 먹거리위원들이 사실은 그 좀 이빨 빠진 좀 그 위원이랄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학부모 쪽도 사실은 좀 여러 명, 두세 명 이상, 아니면 뭐 학교 교장이나 우리가 급식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위촉이 되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제 민간 거버넌스가 꾸려지면, 그 민간 거버넌스가 이제 푸드 플랜에 관한 한 최상위 기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껏 보면은 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나 뭐 부시장이나 아니면 행정 산하의 위원회가 이제 그 구성이 돼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이 민간 거버넌스, 특히나 이 푸드 플랜에 대한 민간 거버넌스는 이제 사업 그 형식상 당연히 최상위 기구로 이제 그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걸 계기로 해서 먹거리위원회를 다시 조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예.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 다시 또 형식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겠죠. 물론 이제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꾸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개편이 되겠죠. 그게 조례가 언제쯤 된다고요? 2월. 다음 달 안에는 아마 다 시행이 될 거예요. 조례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향후 계획을 아까 여쭤보셨는데, 향후 계획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청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청사진이. 정말 그 청사진을 보시면 정말 제가 봐도 야, 이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천 푸드 플랜은 성공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해요. 다만 지금껏 그래 왔듯이 이제 행정에서 자기 편의주의대로 이제 또 이렇게 집행을 하려다 보면 이제 그 계획들이 이제 좀 비뚤어지거나 아니면 좀 기형화되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아니면 유보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초래할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시하고 또 제한하고 또 핸들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푸드 플랜에는 이제 농민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도 행정도 뭐 시민단체도 뭐 여러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10 푸드 플랜 관계자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제 한결같은 이제 주장이죠. 이제 푸드 플랜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정책이고 한 분야가 아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천 시민 모두의 이제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이 푸드 플랜 사업이 이제 좀 큰 틀에선 대한민국의 이제 환경, 뭐 먹거리, 뭐 생태, 교육, 복지 아니면 취약 계층 구제까지 정말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그런 토탈 라이프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이해 관계자들이나 이제 그 당사자들이 다들 농민이 되고 또 소비자가 되고 또 행정가가 되고 또 감시자가 돼서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또 연대해서 푸드 플랜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죠. 지금 15개 시군에서 이제 뭐 용역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굉장히 많은 건데, 그리고 뭐 아마 이제 이천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과정도 뭐 아주 적나라한 과정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했는데, 아마 다른 지역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경기 친농련이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푸드플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아마 전국 최초일 것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조직도 이렇게 푸드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물론 이제 푸드 플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학교급식 체계가 이렇게 좀 깊게 잡힌 이상으로 푸드 플랜 정책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빠르게 이렇게 반응을 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경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이제 이천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이천이 교육이 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건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회원들이나 또 일반 뭐 경기도 외에라도 이제 다른 지역 그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뭐 농민들이든 소비자들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푸드플랜 정책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친농연의 이제 푸드플랜 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이천에서도 우리 이제 친농연 진영에서 푸드플랜 위원회를 출범한 지가 벌써 우리 초창기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푸드플랜 위원회를 우리 이제 친농연 산하의 푸드플랜. 친농연 예. 푸드플랜 위원회. 예. 아, 그거를 그러면은 예. 그렇게 오래 전에 있었어요? 예. 왜냐면 이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그럼 정말 19년부터? 예, 초부터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농업의 어떤 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대응을 하려면 조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2019년 초에 하신 거예요? 2007년도 푸드플랜 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됐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이 아니라 아마 2018년 근데 이 푸드플랜을 이제 신청할 때부터 이제 선정이 되기 전부터 이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돼서 아마 이제 결성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활동이 이제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민이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워낙에 이제 다들 농사 짓고 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한계에 봉착해서 그 역량을 10분 발휘 못한 그런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 경기 친농연은 그래도 좀 막강한 힘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7년에서 이렇게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기대치가 높고 뭔가 좀 이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 희망을 이제 가졌습니다. 어쨌든 푸드플랜은 이제 그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이제 필연적인 시대의 요구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푸드플랜의 그 취지와
바탕에는 분명하게 친환경 농업이 존재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근거해서 푸드 플랜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 계획에 있는 지역의 회원님들, 특히 임원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정과의 교류, 다소 불만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푸드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의 그 교류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한 나아가서 시민단체와의 또 연대 등 아무튼 그 협치 창구가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셔서 현재 학교급식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멀리를 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푸드 플랜 정책은 친환경 농업의 주권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푸드 플랜과 친환경 농업,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은 푸드 플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공익 정책이고 또 공익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환경 농민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또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혹시 어려움이 부딪히거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친농연 푸드 플랜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경기 친농연 사무국으로 의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천은 그 친농연 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친농연 회원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경기도 친환경 농업 이제 학교급식과 이제 연계된 이 조직들은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회의도 안 하면 물량도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꼭 움직여야만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 학교급식하고 이게 저기 이인 삼각처럼 묶여 있어서 여기에 푸드 플랜이 이렇게 얹혀지는 건 저는 굉장한 그 이후에 푸드 플랜 정책에서 중요한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 성과가 이제 주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치적 위상이 어쨌든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죠. 푸드 플랜은 우리 친환경 농업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앞으로는 기약할 수 없는 이제 혁신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푸드 플랜의 그 중심에는 친환경 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농업 전체가 또 피폐해질 게 불보듯 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면 사실 다들 농사꾼들이잖아요. 생업, 그러니까 농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푸드 플랜 이런 이 정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려면 결국은 농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제 뭐 수익 면에서 조금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큰 틀에서 좀 폭 넓게 보셔가지고 이 푸드 플랜에 대해서 이제 좀 참여하고 활동하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짓는 농사보다 더 큰 농사다, 더 큰 농사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한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짓고 있는 농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참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참 우리 농민의 주권도 사실 막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동안의 어떤 그런 서름들을 이 기회에 푸드 플랜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저는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원들이 다 해주겠지, 뭐 대표들이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임원이나 대표들도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그 역량을 절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꼭 우리 대표님이나 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